음악은 따로 돌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조지 벤슨 얘기했었죠. 그러니까 이제 조지 벤슨이 기타리스트, 재즈 기타리스트에서 스무드 재즈를 거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스무드 재즈로 바뀌는 게 76년도 브리징 뭐 이런 앨범부터였는데 그 한 두 해 전 74년에 배드 벤슨이라는 앨범을 내고 그게 이제 순수한 기타 중심 앨범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 있는 Take 5 상징적인 곡이잖아요. 처음 들을 그렇죠. 때 테이크 5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으니까 정말 뭐 재즈 그럼 재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상징인 곡이 테이크 5니까 아주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. 이렇게. 네. 오늘 꼬리를 물 175번째 꼬꼬무 곡은 Take 5를 작곡한 폴 데스몬드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폴 데스몬드, 알토 색소폰을 주로 부는 색소포니스트죠. 굉장히 서정적이고 섬세한 톤을 가진 아주 지적인 색소포니스트인데요.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그러니까 이 Take 5도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멤버로 작곡해서 연주했던 그 59년도 데이브 브루백 쿼텟 앨범이죠. 타임아웃에 있던 곡이었는데 이 Take 5가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곡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폴 데스몬드로 연결을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가면 데이브 브루백 쿼텟 시절의 폴 데스몬드로 연결을 할 것 같지만 오늘은 데이브 브루백과 상관없는 폴 데스몬드의 개인 활동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연주를 하나 골라왔는데요. 175번째 꼬꼬무 곡은 폴 데스몬드가 같은 색소포니스트죠.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는 제리 멀리건과 함께 둘이 합작 앨범을 낸 건데 Two of a Mind라는 앨범이고요. 1962년 앨범인데 그 앨범에 있는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. 이 앨범으로 처음 또 폴 데스몬드의 개인 활동을 알게 돼서 그런지 자주 듣고 좋아하는데요. 두 리더의 앙상블 거의 최고 수준이다. 우선 앨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962년 여름, 그러니까 6, 7, 8월에 세 번의 세션으로 녹음을 해서 RCA 빅터를 통해서 발매된 앨범인데요. 이 두 리더를 빼면 각 세션마다 6월에 한 세션, 7월에 한 세션, 8월에 한 세션에 여러 다른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곡 All the Things You Are에는 베이시스트 웬델 마샬과 드러머 코니 케이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두 대의 색소폰과 베이스 드럼, 피아노가 없죠. 이렇게 쿼텟 포맷의 연주인데요. 이 두 거장, 폴 데스몬드와 제리 멀리건의 굉장히 자연스럽고 세련된 앙상블 연주가 이 앨범의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 하면 상징적으로 되게 가볍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제리 멀리건은 바리톤 색소폰이니까 저음이겠죠. 더 무겁 듯 하지만 굉장히 진중하고 풍부한 톤을 내서 이 서정적인 톤과 이 진중한 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말을 섞듯이 계속 같이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걸 이제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딱 센터에 앉아서 들어보시면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이 흘러나오고 왼쪽 색소폰의 그 스피커에서는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섞였다가 헤어졌다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위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그 대위법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예를 두 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두 분이 같이 연주한 게 이게 62년인데 5년 전인 1957년에도 두 분이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. 제리 멀리건, 폴 데스몬드 쿼텟이라는 앨범이었는데 5년 만에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앨범에 대해서 그 5년 전의 연주와 비교해서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훨씬 발전된 즉흥 연주와 리하모니제이션을 들려준다. 찾아보니까 이미 있는 멜로디에 새로운 코드 진행, 즉 화성을 적용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이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의 멜로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다른 화성 코드가 그거를 두 사람이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
음악의 감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. 쉽게 말해서 있는 곡에 두 번의 색깔을 내는데 이 멜로디에 두 분만의 색깔을 입혀서 새로운 분위기를 냈다. 근데 이러한 재즈 앨범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. 앨범 제목 Two of a Mind, 한 가지 마인드에 둘. 그러니까 앨범 제목을 그대로 음악에서 구현해내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탁 두 분이 연주하는 게 느껴지는데 악기는 엄연히 두 개, 그리고 알토와 바리톤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, 재즈 듣다 보면은 소위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되는 곡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, 특히 연주자들의 연주 앨범에서 자주 등장하는 곡이 있는데 아마 이 All the Things You Are가 원탑일 것 같아요. 작곡가 제롬 컨이랑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, 이 두 분이 콤비로 수많은 뮤지컬 영화들을 이렇게 음악을 하셨는데 1939년 뮤지컬 베리 원포 메이라는 뮤지컬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라는데요. 언론이 완전히 혹평을 했고 한 7주 만에 내린, 그러니까 실패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듬해 1940년에 이 뮤지컬에 사용된 곡 중에 All the Things You Are를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 외에 여러 재즈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했대요. 근데 이제 그게 히트를 하면서 이 곡이, 뮤지컬은 죽었지만 이 곡만큼은 재즈 스탠다드가 됐다 하는 뒷이야기가 있는데, 제가 176번째 꽃곰으로 정한 연주는 팻 메스니가 연주한 All the Things You Are를 골라봤습니다. 팻 메스니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투어 중에 한 라이브를 묶은 앨범인데요. 트리오 라이브라는 앨범이 있는데, 미국의 재즈 평론가 테드 지오이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. 재즈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는 나와 있는데, 원제는 The Jazz Standards, 재즈를 읽다 하는 책도 있고 듣다 하는 책도 있는데, 듣다의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펼쳐서 읽어봤는데, 나는 All the Things You Are가 재즈 스탠다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. 하지만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. 제롬 컨이 작곡한 그대로라면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. 음표 하나하나와 코드 톤까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며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거의 수학적일 정도로 전개되는 멜로디 또한 흥미를 반감시킨다. 그러나 이 곡은 즉흥 연주로 도약할 짜릿한 가능성을 무수히 많이 간직한 것처럼 느껴져 매력적이다.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이 곡이 아니라 이 곡이 가진 가능성을 사랑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. 수많은 재즈 연주자들이 일생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이 곡으로 다시 돌아오곤 한다. 굉장히 흥미로운 말인데요. 이 곡이 그러니까 조성이 여러 번 바뀐대요. 그러니까 곡 중간에 자연스럽게 키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,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는 구조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은 조성이 바뀌는 걸 이용해서 자신만의 색깔로 입히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즉 즉흥 연주로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본인의 연주 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, 아까 테드 지오이아가 얘기한 즉흥 연주로 도약할 짜릿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가 그런 말인 것 같고요.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려하고 감성적인 멜로디까지 갖추고 있으니 뮤지션들이 자주 찾는다.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.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팻 메스니도 자신의 색깔을 입히고 있구나. 그리고 팻 메스니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팻 메스니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엄청나죠, 알고 있는데, 기타, 팻 메스니의 기타와 베이스, 드럼, 이 트리오 연주, 식의 아주 미니멀한 팻 메스니의 기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연주를 유독 저는 좋아하는데, 이 연주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팻 메스니 자신도 자신의 기타에만 열중하고 있고, 듣는 사람도 기타 연주를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연주인데요. 파트너 두 명은 베이시스트 레리 그레나디어하고 드러머 빌 스튜어트인데요. 아주 젊은 동료들과 함께한 연주인데요. 이 앨범 바로 전 앨범이 요 세 명이 트리오로 낸 앨범인데, 스튜디오 앨범인데요. 99, 00 이런 앨범의 후속 앨범인데, 이 트리오가 투어를 도는 동안 했던 연주를 담아서 나온 앨범이 오늘 소개하는 앨범인데요.
팬 메스니가 1980년대 90년대 팬 메스니 그룹의 음악적 성취 중간중간 트리오 연주를 해왔는데 그걸 통해서 들려주는 이 앨범 속에 존 콜트레인의 자이언트 스텝스나 이런 All the Things You Are나 아니면 자신의 데뷔 시절의 기타 위주의 곡들을 연주하고 있어서 팬 메스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앨범이죠. 팬 메스니 그러면 퓨전 재즈, 네. 퓨전 재즈의 아주 핵심으로만 알고 있는데 퓨전 재즈만이 아니고 정통 재즈를 자기식으로 해석한 팬 메스니 연주 들으면은요 날아가는 것 같아 내가. 그러니까 워낙 폭이 넓으니까 그 중에 저는 이런 트리오 연주를 좋아하는데 트리오 연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앨범이 1999년 2000년 요때 나왔는데 정확히 10년 전에 1989년에 사실은 이 앨범이 더 연주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팬 메스니 앨범 중에 트리오 앨범 중에 Question and Answer라는 앨범이 있어요. 명반 예. 이거 정말 유명한 거. 그 앨범에는 뭐 베이시스트 데이브 홀란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.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비밥 드러머 로이 헤인스가 드럼을 맡고 있고 이 앨범에서도 스튜디오 버전으로 All the Things You Are를 연주하고 있는데 요번에 비교를 해봤는데 89년에 연주한 All the Things You Are 데이브 홀란드의 베이스와 로이 헤인스의 드럼과 이 팬 메스니 10년 젊은 팬 메스니의 이 세 명의 인터플레이는 가히 뭐 엄청난 명반이다. 그래서 이 스튜디오 버전,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을 놔두고 스튜디오 버전과 라이브 버전으로 팬 메스니가 연주하는 이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에 한번 비교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